고졸 검정고시 국어 고등학교 1학년 2강 발표와 말하기. 학습 목표 발표의 목적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청중의 특성과 반응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 1. 발표란 발표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정보, 의견 등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말하기 활동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설명하거나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어떤 상품이나 계획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발표에 해당합니다. 일상적인 대화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방식이라면 발표는 주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일정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발표를 잘 하려면 무엇을 말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전달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발표의 목적. 발표는 목적에 따라 내용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발표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를 전달하는 발표. 어떤 사실이나 지식을 청중에게 알려주는 발표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의 원인 설명하기, 역사적 사건 소개하기, 과학실험 결과 발표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에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설득하는 발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제시하고 청중의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발표입니다. 예를 들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라는 주장을 발표한다면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경험이나 감정을 공유하는 발표.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한 발표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 경험이나 봉사활동 경험을 소개하는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자는 먼저 발표의 목적을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발표의 기본 구성. 발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도입, 전개, 정리. 도입. 발표를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발표의 주제와 목적을 소개하고 청중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하루에 플라스틱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와 같은 질문으로 발표를 시작하면 청중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전개. 발표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주제에 관한 정보, 사례, 근거 등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제시합니다.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강조하거나 청중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즉, 도입은 무엇을 말할 것인지 소개, 전개는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정리는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발표 내용의 조직 방법.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내용에 맞는 순서로 조직해야 합니다. 시간 순서. 사건이나 과정이 일어난 순서대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씨앗 심기는 싹이 나기, 줄기와 잎이 자라기, 꽃이 피기와 같이 과정이나 변화의 순서를 설명할 때 적절합니다. 2. 공간 순서. 공간이나 위치에 따라 내용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를 소개할 때 1층, 2층, 3층의 순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어떤 현상의 원인과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쓰레기가 증가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한다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와 해결,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주변 쓰레기가 증가, 해결을 위해서 분리수거함 설치와 환경 캠페인 실시와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발표의 내용과 목적에 맞는 조직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언어적 표현. 발표에서는 청중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1. 쉽고 정확한 표현을 사용한다.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나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하면 청중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전문 용어를 사용할 때는 그 뜻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중요한 내용을 강조한다. 발표의 모든 내용을 똑같이 말하기보다 핵심 내용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물을 절약하는 작은 습관입니다. 처럼 핵심 내용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3.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한다.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청중의 이해를 어렵게 합니다.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 발표에서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비언어적 표현.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의미나 느낌을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표정, 시선, 몸짓, 자세 등이 있습니다. 청중과 적절하게 눈을 맞추고 자연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면 발표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언어적 표현. 목소리와 관련된 표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목소리의 크기, 말의 빠르기, 억양, 어조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 목소리의 크기나 속도를 조절하면 전달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언어적 표현은 말의 내용과 단어, 반언어적 표현은 목소리의 크기나 속도, 억양, 비언어적 표현은 표정, 시선, 몸짓, 자세. 이 세 가지를 구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중을 고려한 발표. 좋은 발표를 위해서는 청중이 누구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라도 청중에 따라 발표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 대해 발표한다고 해 봅시다. 어린 학생들에게 발표할 때는 어려운 전문 용어보다 쉬운 설명과 친숙한 사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발표할 때는 전문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청중의 나이, 청중의 관심, 청중의 배경 지식, 청중이 원하는 정보. 청중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해야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활용한 발표. 발표에서는 사진, 그림, 표, 그래프, 영상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보조자료라고 합니다. 보조자료를 활용하면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청중의 관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도별 인구 변화를 설명할 때 숫자만 계속 말하는 것보다 그래프를 보여주면 변화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표 자료는 발표 목적과 내용에 필요한 자료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발표할 때 주의할 점. 효과적인 발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원고만 계속 읽지 않는다. 원고만 바라보면 청중과의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핵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뒤 청중을 바라보며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적절한 목소리로 말한다. 너무 작게 말하면 청중이 내용을 듣기 어렵고 너무 빠르게 말하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에 맞는 목소리의 크기와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3. 청중의 반응을 살핀다. 청중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 추가 설명이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발표는 단순히 준비한 내용을 읽는 것이 아니라 청중과 소통하면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핵심 정리. 발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생각, 정보, 의견 등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말하기 활동. 발표의 목적은 정보 전달, 설득, 경험이나 감정 공유다. 발표의 기본 구성은 도입, 전개, 정리로 되어 있다. 내용의 조직 방법은 시간 순서 또는 공간 순서 또는 원인과 결과, 그리고 문제와 해결 등이 있다. 언어적 표현은 쉽고 정확하며 간결하게 표현하기. 반언어적 표현은 목소리의 크기, 속도, 억양, 어조에 따라서. 비언어적 표현에는 표정, 시선, 몸짓, 자세 등이 있다. 청중을 고려해야 된다. 나이, 관심, 배경 지식 등을 고려하여 내용과 표현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보조자료는 사진, 그림, 표, 그래프, 영상 등을 발표 목적에 맞게 활용한다. 확인 문제 1번 발표의 일반적인 구성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번 전개, 도입, 정리. 보기 2번 도입, 정리, 전개. 보기 3번 도입, 전개, 정리. 보기 4번 정리, 도입, 전개. 정답은 3번 도입, 전개, 정리. 해설, 발표는 일반적으로 도입에서 주제와 목적을 소개하고 전개에서 핵심 내용을 설명한 뒤 정리해서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합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번 적절한 단어 선택, 2번 정확한 문장 사용, 3번 자연스러운 손짓과 표정, 4번 목소리의 크기 조절. 정답은 3번 자연스러운 손짓과 표정. 해설, 표정, 시선, 몸짓, 자세 등은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목소리의 크기, 속도, 억양 등은 반언어적 표현입니다. 문제 3번 효과적인 발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번 청중의 배경 지식을 고려한다. 2번 발표 목적에 맞는 자료를 활용한다. 3번 청중의 반응과 관계없이 준비한 원고만 계속 읽는다. 4번 중요한 내용은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강조한다. 정답은 3번 청중의 반응과 관계없이 준비한 원고만 계속 읽는다. 해설, 효과적인 발표를 위해서는 원고만 계속 읽기보다 청중을 바라보고 반응을 살피면서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